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26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도 12명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서유선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 상황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28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어제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5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환자는 어제 저녁 양천구 보건소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26살 A씨입니다. A씨는 은평 성모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어제 오후 2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확진자 중 1명은 신천지교회 신도인 27살 남성으로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며 대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30살 여성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회사원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뒤에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언니 집에서 거주하다가 고열과 기침, 가래 증상 등을 보여서 보건소를 찾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두 환자를 양천구 소재의 서울시립 서남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 조치했고요. 또 두 환자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서 자가격리 조치와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에 나섰습니다. 군요. 이 지난 밤 사이에 집계된 통계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잠시 뒤 오전 11시에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관내 확진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자치구 모두 긴장한 채로 지역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신천지교가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신천지 교도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 시내 신천지교도 공식적으로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서울 소재 신천지교가 약 2만 8,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100여 명 규모의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오늘까지 명단의 교인에 대해 1:1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오늘 안에 끝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갑니다. 앞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미뤄져서 3월 9일로 연기됐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결국 모든 어린이집도 다음 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공백은 긴급 보육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 보육 시의 교사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요. 교재나 교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출입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최대 20%가 긴급 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소위 마스크 대란 때문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부터 이 마스크가 약국과 우체국 등에 공급이 된다면서요? 네,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구하기 어려웠던 마스크가 오늘부터 우체국 또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 하루에 350만 장씩 풀립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늦어도 내일부터는 마스크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판매 창구 중에 하나인 우체국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초쯤에야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농협 측
쪽도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말쯤에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마스크 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서울시의 대응책까지 들어봤는데요. 서울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이혜진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어제 하루에만 국내에서 28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건데요. 네. 이 수치는 그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1,000명을 넘기는데 8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약 2배가량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어제 중대본의 오후 4시 공식 집계 이후에도 각 지자체에서 신규 확진자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은 방금 전 서효선 기자의 소식과 마찬가지로 5명이 늘어나서 54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만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강남구에서 2명, 양천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강남구 확진자의 경우에는 신천지교회 신도입니다. 그리고 또 1명은 대구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 30세 여성이고요. 네. 강남구 이 여성 확진자의 경우에는 또 언니가 있는데 이게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열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양천구 신월동의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첫 확진자인데 이렇게 되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은 부산과 경기에 이어서 서울이 3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방대본은 하루에 2번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국내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뒤에 또 발표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진자가 이렇게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들, 그 동선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부와 지자체 이런 민간 기업들이 주목해 하고 있는 게 방역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 24일에 서울 용산의 LS 본사에서 확진 환자가 나와서 이 건물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는 약 4,000명의 재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저희 그 방역 현장을 TBS 특별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와 지자체 등이 방역 작업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자 수는 늘고 있어서 왜 그런지 먼저 김승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입주기업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된 LS 용산타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방역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 방역 체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그 구멍은 어디인지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되자 다른 근무자들은 자택근무로 변경됐고 건물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1층 로비와 사무실 등 확진자의 동선을 포함해 머물지 않았던 곳까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방역이 끝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확진자가 다녀갔을 땐 일대 상권 전체 방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일대 그냥 숙박업소는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전체. 전에 예방 차원에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쪽에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싹 이제 숙박업소는 다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방역한 곳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소독제 성분을 살펴보니 염화 성분의 혼합물입니다. 정부 인증 실험에선 신종플루 등 바이러스를 1분 이내 99.9% 제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산화시켜서 균을 죽이는 거지. 산화제를 쓰면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잘 죽어요. 장소상의 위험이 차단됐다면 결국 사람 간 감염을 막으면 된다는 건데 서울시와 TBS가 확진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를 구조화한 결과 대부분 대화를 나눈 가까운 사이에서 감염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 노인복지관의 경우 확진자 중 1명이 중국 우한 방문 확진자와 가족 관계였고 이후 복지관에선 해당 확진자를 포함해 노래방에서의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7명의 확진자가 나온 은평 성모병원에서는
종로 노인복지관을 다녀간 환자가 입원한 뒤 그 가족과 간병인 등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 감염된 건 아직은 없어요. 서울 지역에서는. 대구는 뭐냐면 기도를 했잖아요. 옆에서 아멘 하고 소리치고 박수치고 찬송가 부르고 막 튄 거예요 그냥. 다 그래도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지낸 분들한테 올맞지. 하지만 취재하며 지켜본 결과 시민 대부분은 외출 때엔 마스크를 쓴 반면 사무실 등 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에선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 직장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접촉하기 때문에 쓰는 걸 무조건 권고하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의료 시스템 붕괴 가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공적 자원, 인적 자원, 민간의 노력을 다 합쳐서요. 막아내야 돼요. 지금.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와 달리 감염 예방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하고 마스크를 벗고 쓸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로 마스크가 오염될 수도 있다며 착용 전엔 손을 씻거나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네, 왜 계속해서 감염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의 보도 보셨는데요. 역시나 이 예방에는 마스크와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이 코로나19 예방에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이 교회나 병원, 또 장애인 시설을 넘어서 일반 회사에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직장 동료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내 주변에 회사의 동료가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보건소에서는 회사 내에 있는 모든 CCTV 화면과 동료들의 또 진술을 통해서 환자와 2m 이내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했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접촉한 이를 확인을 하면은 이들에게는 1차적으로 자가격리를 통보하게 됩니다. 네. 한 공간에서 확진자와 함께 일을 했더라도 마스크를 성실하게 착용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m 밖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머물렀던 내 회사의 모든 공간, 그 동선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 또 소독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보건당국은 방역을 한 뒤에 24시간 동안에는 해당 공간을 폐쇄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네. 또 이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아주 처음으로 하루 동안 문을 닫은 것도 이와 관련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회사 내 확진자의 발생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회사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2m 이내에서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네.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진자와의 2m 거리 그리고 얼마나 내가 마스크를 성실하게 착용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셔야겠군요. 사실 이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이 정말 생활화가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우리 생활의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스크인데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우체국과 농협 같은 공적 유통 채널을 통해서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걸 또 오늘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그 서유선 기자가 발표를 한 것은 어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 350만 장씩 풀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조간에도 수없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어허. 먼저 당초에는 26일부터 판매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이의경 식약처장이 26일 생산량부터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마저도 이제 미뤄질 거라고 보는 모양새입니다. 이유는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실제 판매를 해야 하는 곳에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실제로 어제 전국 우체국에는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오후에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관련된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우정사업본부는 3월 2일부터 우체국 홈쇼핑을 통해
통해서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혀왔고요. 네. 지금 다른 농협이나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 조금씩 준비가 안 된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체국을 통한 구입은 3월 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농협을 통한 구매는 그러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언제부터 가능할지가 네네네. 알 수 지금 없는 아직도 상황인 거죠. 조율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마스크 판매 소식에 관심 가지시는 시민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점이 지금 마스크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판매를 할 때 판매 가격은 정해졌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마스크 긴급 조치 단가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 한 경제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우정사업본부, 농협, 공영 홈쇼핑 등 이런 판매처를 지정해서 생산량의 절반을 강제로 유통하도록 했지만 사전에 납품 단가를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아마 조금 뒤 그 발표될 중대본의 브리핑에서 이 단가가 발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또 이 국회가 마스크 수급도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코로나 3법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어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먼저 마스크 관련된 사항부터 좀 살펴보면요. 제1급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물가가 급격히 오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이런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이들 법이 시행이 되면은 감염병 의심 지역의 출신은 물론이고 경유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감염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이 불허가 가능한데 그렇죠. 이게 앞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또 감염 의심자가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검사를 거부할 때는 300만 원의 벌금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 자가격리나 입원 이런 조치를 또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 3법이 이 코로나 3법을 통해서 관련 법이 강화되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정부가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신도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신도 명단이 정부와 또 경기도가 확보한 자료가 약 2,000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그제 이제 강제 조사를 통해서 과천 신천지 본부 측으로부터 확보한 명단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어젯밤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질본이 신천지에서 받았다는 그 경기도 신도 명단은 31,608명인데 이는 전날에 경기도가 신천지에 가서 강제조사해서 받은 명단과 1,974명의 차이가 난다라고 꽤 큰 밝혔는데요. 차이인데요. 네,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이 지사가 그래서 그 신도 명단을 넘겨받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기자실에 가가지고 과연 그 명단이 전체 명단일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네. 혹시나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감염병 대응에서는 정확도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중복 또는 누락 여부가 있는지 끝까지 잘 파악해 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하는 나라가 지금 3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입국 금지는 일본과 베트남 등 17개의 나라고요. 격리나 검역 강화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타이완과 콜롬비아 등 13개 나라로 지금 모두 30곳에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거부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등에서 우리 국민이 격리돼서 코로나 외교가 없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가 어제 오후 싱하이민 중국 대사와 도미타 일본 대사를 차례로 불러서 우리 방역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두 나라의 입국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라고 항의하는 사실상 초치를 했습니다. 네네. 또 한영 외교장관 회담차 지금 영국에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새벽에 전화를 해서 중국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정부는 이런 외교 경로를 통해서 각국에 항의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을 입국을 금지한다 아니면 통제한다라는 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또 이 외에도 한국 방문 시 주의하라라는 여행 경보를 내린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24개 나라가 있고요.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 노선을 아예 중단한 나라도 6개 나라나 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일부 국가들에 퍼져 있는 어떤 그 아시아 포비아가 괜히 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좀 여러모로 좀 걱정스러운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은평 성모병원 폐쇄. 이 때문에 진료받던 임산부들이 지금 막막하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대부분의 조간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다룬 것이 OECD 국가들 중에 최저 출산율이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임산부들이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아니면은 몇 달 전에 이미 예약을 해둔 산후조리원에서 예약이 취소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또 한 임산부는 다른 병원에서 은평 성모병원을 다녔다면은 마지막 방문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지나야만 예약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참 서럽다라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이런 안심병원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임산부들의 또 심리적이나 건강적인 면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태일수록 노약자, 임산부, 뭐 어린이들 이런 그 좀 취약한 계층을 당연히 국가에서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역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발맞춰 재난 특별 방송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이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피는 의료진이 이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의료원 조승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역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대량 감염의 고리가 신천지 교회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천지 교회 신자 전원의 명단을 지금 확보를 해서 자가격리를 시키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대구 시민 중에서 혹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경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증자들을 치료하는 전담병원들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또 대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2주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국내 사망자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된 경우에 폐렴의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졌는데 그거랑은 이게 별개의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코로나19의 증상이 심히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그 정신병동이나 요양병원 같은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 계신 분들에서 네. 호흡기 기존 질환을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미 통계가 나와 있고 예. 지금 이번에도 사망하시거나 중증으로 가신 분들은 대부분 폐기종이나 뭐 기관지염, 천식, 다른 여러 가지 그 기저질환으로서 폐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많다고 네.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또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전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빠른 건지 또 빠르다면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위험한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용어로 상으로 재생산 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몇 명에게 퍼뜨리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했던 사스나 신종플루 같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병들도 보통 한 3 정도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그보다 더 높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밀폐되는 환경에서는 12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 우리가 보통 홍역이라는 병은 최고 예. 뭐 3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재생산 지수가 1 밑으로 가면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20일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며 최대 10,000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JP 모건이 이런 발표를 내놓은 근거는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JP모건이 24일 날 이제 기존의 역학 모델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의 240만 거주자 중에서 3% 정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2차 감염 속도를 염두에 둬가지고 이제 모델을 돌려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모델을 돌리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네. 그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예. 그 대구의 상황을 그 중국의 우한이나 후베이성의 상황과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3월 20일 정도의 정점을 찍고 최대 10,000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미 이전에도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번의 이 확산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는데 그게 다 틀렸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돌발 사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과 1, 2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조승현 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 감염병의 추이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저는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게 예.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신종플루 당시에 74만 명이 감염이 됐지만 치사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거든요. 지금 상황도 설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게 중요하지 네. 거기에 대한 너무 그 비관적인 수치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뭐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청도 대남병원 또 이곳에서 여러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대남병원 정신병동의 확진자들을 국립마산병원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옮기려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뭐 감염이 확산이 된다거나 이럴 위험성은 없습니까? 뭐 감염이 확산된다는 위험성보다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장거리 운송을 할 적에 환자분들을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음압 장치가 된 앰뷸런스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장비가 그렇지 많지는 않고 네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분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정상인에 비해서 2, 3배의 그 인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나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고 네. 또 더 전원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신병을 보는 분들하고 또 일반적인 감염병을 보는 의사들이 이중으로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적절히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 원천을 차단하는 계획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예를 들면 밀집된 그런 폐쇄적인 격리병동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지양돼서 결국 지역사회가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당장 닥친 문제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대부분은 이 대남병원 이야기를 할 때 뭐 확진자 수가 얼마냐, 사망자 수가 얼마냐, 뭐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통 가지시는데요. 얼마 전에 대남병원의 상황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호복도 없고 또 바닥에서 쪽잠을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 의료진들의 살신성이 나는 모습, 그야말로 사투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를 않았는데요. 보셨죠, 그 사진? 네, 그 사진 보고 저도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대남병원 폐쇄병동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중증 환자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감염이 되고 예. 거기에다가 또 그 방역 대책까지 나서는 의료진까지 가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더욱더 이제 열악한 모습을 사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이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 대남병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진료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응도 해야 되지만은 또 오랜 입원을 통해서 기저질환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진료도 필요하신 환자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코로나19 감염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의료 인력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쉽게 이 이송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 안에서도 적절한 진료를 하기에도 많은 자원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방역 당국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지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대남병원의 상황도 점점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특별한 관리와 도움이 필요한 곳이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감염세를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분들은 당연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특히 예. 고령층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필수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또 기저질환 중에서 특히 폐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또 당뇨병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똑같이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도 훨씬 안 좋은 예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중국의 통계를 보거나 하면은 태아에게 수직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임산부 때 1차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치료약을 쓰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진단 과정에서 각종 엑스레이 장비나 이런 걸 동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임산부는 당연히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뭐 임산부라던가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서요.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이 일시적으로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모들도 많은데 그래서 긴급 돌봄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 영유아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경증으로 모르고 그냥 앓고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거든요. 영유아 감염. 정말 이게 안심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아기들은 면역 체계가 좀 어른과 다르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바가 없지만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대량의 그 케이스를 봐도 실제로 한 10세 이하 미만에서는 거의 발현된 케이스가 없고 사망률이 10세에서 19세까지를 봐도 뭐 0.2% 굉장히 낮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린이 감염이 발생하긴 했는데 대부분 아주 경증이고 그냥 콧물 정도 흘리거나 고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어른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뭐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어린이들이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강양구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뭐 조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그 중국의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 그 10대 이하 혹은 뭐 16개월 그리고 4살, 11살 아이 등의 사례가 있는데 모두 다 상태가 좋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서 너무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는 학교 내에서의 10대 학생들을 통한 전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는 경로를 보면은 뭐 이 겨울철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10대 이하를 통한 전파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랑 굉장히 다른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성인의 이 예방 수칙과 이 아이들의 예방 수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손 깨끗하게 씻기. 씻는 거. 예, 뭐 그게, 마스크.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이제 마스크를 또 예비로 착용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수칙들은 다 비슷하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은 사실은 감염 가능성을 확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네. 무섭다고 해서 아이들과 너무 이렇게 집에서만 꼭꼭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적한 동네 놀이터라든지 동네 네. 공원 같은 데 가서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이 면역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꼭꼭꼭 숨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물론 이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들어와서는 손도 깨끗이 씻어야겠죠. 자,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한 가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감기라던가 뭐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하는 일들이 잦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병원을 가려니까 뭐 요즘 같은 때 괜찮을까 하는 마음도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많은 분들이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거든요. 강양구 기자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국민안심병원은 그러니까 호흡기 환자들의 동선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의심이 될 만한 호흡기 환자들의 동선과 일반 환자들의 동선을 이제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예. 그 호흡기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이 호흡기 환자들과 마주칠 일이 없도록 이제 동선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 입구에서 일단 발열 검사를 한 다음에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시키고요.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호흡기 환자 하나 다른 경로로 병원으로 이동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자 하는 진료 과목으로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병원인데 네. 정부가 신청을 받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좀 지정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 안심병원이 잘 운영이 되면은 이제 병원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위험한 공간은 사실은 병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가능하면 좀 병원과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병원 자체를 당분간은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제 굳이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안심병원 같은 조치를 방역 당국에서 이제 취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병원도 지키고 환자들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안심병원 이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재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 상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28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어제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5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환자는 어제 저녁 양천구 보건소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26살 A씨입니다. A씨는 은평 성모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어제 오후 2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신천지교회 신도인 27살 남성으로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대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일 청계천도 산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30살 여성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회사원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에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언니 집에 거주하다가 고열과 기침, 가래 증세를 보여서 강남구 보건소를 찾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두 확진자를 양천구 소재의 서울시립 서남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 조치했고요. 두 환자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서 자가격리 조치와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밤 사이에 집계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서울시는 이제 밤사이 들어온 소식들을 포함해서 잠시 뒤 오전 10시 확진자 집계를 마감하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관내 확진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자치구 곳곳에서 확진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모두 긴장한 상태로 지역 감염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큰 원인 중 한 가지로 신천지교가 꼽히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의 신천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서울 시내 신천지교도 공식적으로는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서울 소재 신천지교가 약 2만 8,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100여 명 규모의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서 우선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늘까지 명단 교인에 대해 1:1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지부터 파악을 하고요. 오늘 안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신천지 측에서 정부에 제공한 신도 명단의 신뢰도를 여전히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또 잘못된 명단을 제출해도 정부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신천지 교도에 대한 확산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서울시의 오늘 아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 30분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후에 오늘 오전 7시 20분쯤부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4개 단체가 설치한 천막 7개 동과 집회물품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1,300명이 넘는 인력과 트럭 등이 동원됐고요.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 1,000여 명 그리고 소방 인력 등도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단체가 반발은 하고 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정부 대책으로는 먼저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갑니다. 앞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미뤄져서 3월 9일로 연기됐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결국 정부는 어린이집도 다음 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공백은 긴급 보육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중국 우한에서 3차로 귀국한 교민이 퇴소를 합니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다고 보도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퇴소 이후에 격리 해제가 되었고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환송 행사를 가진 뒤에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 인원은 총 148명이었고요. 정부가 마련한 임차 버스에 나눠 타고 4개 권역별 거점까지 이동한 뒤에 각자의 거처로 행하는 그런 여정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네요.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격리 해제 후에도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퇴소 후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 정부 합동지원단의 감동하에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대구로 좀 가볼까 합니다. 대구에서 첫 완치 사례자가 나와서 퇴원을 했다면서요. 네, 첫 완치 사례가 나와서 퇴원을 했고요. 뭐 조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완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제 중증 환자들 그리고 또 사망자 사례가 부각이 되어가지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는데 실제로는 경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승현 원장이 조금 더 덧붙여 주시자면요. 네, 완치 사례는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지금 증상 자체를 보면 최소한 80% 이상은 아주 경증입니다.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고 중증으로 되는 율도 상당히 낮고 그중에 사망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완치가 되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재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수칙만 지킨다면 주변에서 크게 두려워하시거나 본인도 뭐 따로 특별히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대구에서 첫 완치 환자도 나왔고 또 우한에서 3차 들어온 교민들도 전원 음성 판정이 나서 퇴소도 하고 그런데도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여전합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점점 만성화되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퍼지고 나가고 일상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사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불안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아무래도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불안의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확진자 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시민들이 좀 잘 아셔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가 아니라 그 미국의 전 식품의약국 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립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FDA 국장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이렇게 트위터, SNS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500명 검사를 했는데 그 크루즈선 승객을 빼고도 확진자가 146명이나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1,500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지금 몇만 명 수준의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진단검사 대상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분들을 지금 정부가 빠르게 추려내고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앞으로도 며칠간은 확진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은 그 늘어나는 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지금 정부 방역 당국이 점점 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추려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 제한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의료원 조승현 원장,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